자, 그 다음에 이제 201페이지 가보세요. 등기할 사항, 등기 대상. 이제 또 한 4일 쉬었나요? 학원? 4일 만에 왔죠? 몸이 뻐근하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게 하여튼 공부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내일 또 내일 고생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자, 보시고 고생하세요. 자, 201 가보세요. 등기 대상. 보시고 세 번째, 이렇게. 등기 대상인데 크게 여기 이제 3개 나오는데 일단 책 잠깐 보세요. 보시면 거기 의 보시면 이제 등기 대상에서 그 첫 번째 이제 의에서 보시면 실체법이 나오고 두 번째 절차법 나와 있죠. 체크하세요. 우리 주로 쓰는 말이에요. 우리 등기법 공부할 때 실체법이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이게 민법상이고. 그다음 이제 절차법이 나오면 부동산 등기법. 명칭을 구분하세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부족고 쭉 가서 3번에 가세요. 양자의 관계. 자, 보세요. 실체법은 민법 그랬죠.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 그랬죠. 그러면 실체법, 절차법, 등기사항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포괄적 개념일까요? 실체법, 절차법. 절차법이 더 포괄적이지. 자, 그래서 그걸 체크하셔야 돼. 자, 여기서 보세요. 3번 양자의 관계. 그래서 1번 지문 보세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 등기사항에는 실체법뿐만 아니라 등기법 및 피부에서 등기할 사항도 포함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 걸친다. 그럼 이제 실체법, 절차법 비교하면 어디에 더 포괄적 개념이다? 절차법이 훨씬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명칭용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의를. 그래서 그 문장은 시험에 가끔씩 떠요. 시험에. 이렇게. 양자 비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하시면 그림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절차법이 더 포괄적 개념이고요. 실체법이 민법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법 안에 이렇게. 그다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앞으로 등기할 대상 그러면 그게 3개로 잘라요. 자, 보세요. 2번에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 나오죠. 물건이고 그 다음 장 가시면 3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고 돼 있어요. 끝에 권리. 그리고 4번에 이제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등기할 사항인 등기 대상은 그 3가지예요.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 변동. 3개 잘라야 돼. 보시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등기할 물건입니다. 자,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이죠. 부동산은 이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토지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이 되겠죠.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등기할 물건은 2가지. 토지와 건물. 보시고 이제 토지. 이 토지는 흔히 그렇게 하세요. 일필의 토지. 일필지가 그냥 등기할 대상이죠. 토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이 문제예요. 돌리세요. 자, 건물이 나왔는데 이제 민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건물 많이 봤죠? 건물 요건 뭐가 있어요? 알았어. 근데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앞으로 건물 그러잖아요. 요건이 3가지예요. 제일 먼저 토지에 정착이 돼야지. 토지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지붕과,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벽 또는 기둥. 요게 이제 기억하세요. 요거는 이제 민법 판례입니다. 요게 이제 판례 내용이에요. 이렇게. 판례는 그 3개를 들어요. 첫 번째, 건물은 토지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흔히 하던 이제 민법 판례 내용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시험에 가끔 떠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어떤 구조물이 딱 나오면 떠올려야 돼요. 구조물이 나오면 첫 번째가 정착이 됐냐 안 됐냐 하나. 두 번째, 지붕이 있냐 없냐. 또 이제 주벽이나 기둥이 있냐 이렇게. 요걸 따져서 이제 요건을 갖추면 그때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보셨고. 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요것도 한번 물어야 돼. 구분 건물이라는 거. 이제 건물은 다 알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구분 건물인데 요 구분 건물이 뭔가 하면은 뭐죠? 아파트. 앞으로 이제 구분 건물 나오면 떠올라야 돼. 아파트. 그 여기 문제 보세요. 아파트를 딱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 101동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101동에서 요 101호, 102호. 여기가 이제 별개 건물이죠. 여기가 구분 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101호, 102호가 이제
구분 건물이 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제일 먼저 101호 102가 이렇게 독립된 벽으로 막혀 있어야 돼요. 요 그렇게 해요. 구조상 독립. 구조상. 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요 101호 102호인데요. 101호 102호가 이렇게 출구가 보세요. 102호가 출구가 없어요. 102호 사는 사람들이 102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요 102호 여기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죠. 그게 뭔가 하면 출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이용상 독립이라고 불러요. 이용상 독립. 그래서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요게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주의하세요. 요 가운데가 또는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구조상 독립도 되고 이용상 독립이 또 돼야죠. 그래서 여기는 구조상 및 이용상. 옛날에 시험에 여기다가 또는으로 집어넣었어요, 맨날. 옛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었어요. 자, 근데 또는이 아니고 뭐다? 밑이에요. 또 하나지. 그러면 요 101호 102호 이렇게 독립이 되면 언제나 구분 건물이 또 하나 뭐 있어야 돼?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지. 다른 말로는 구분 건물 등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분 건물 등기를 요합니다. 자, 보세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7년쯤 전에 인천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천에서 웬 돈 많은 사람이 연립 있죠. 연립 한 동을 다 샀어요. 통째로 다. 연립 한 동을 다. 그래서 연립 한 동을 단독주택으로 등기 신청을 딱 했어요. 연립 한 동을 단독주택으로. 그럼 등기하는 그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소유자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은 요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뭐까지 해야 한다? 구분 건물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물 파트 보시고 또 이제 그리고 집 하나 보세요.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일물일권주의. 자,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라 불러요.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일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권리의 일부. 자, 여기 권리 일부라고 돼 있죠. 요게 뭔가 하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분이에요. 지분. 이렇게. 그 옆에 페이지 있죠? 204페이지. 203페이지. 203. 그 끝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 돼 있고 앞에는 용의권이 나올 거고요. 용의권 설정. 또 하나 이제 처분행위. 자, 우리 흔히 이렇게 해요. 처분행위를 부르는데 처분행위 대표가 요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또 하나 이제 저당권 설정. 이게 처분행위입니다. 자, 보세요. 집어보세요. 일단 용어 정리 먼저. 용의권 나왔죠. 그럼 이제 민법 시간에 용의물권 그랬죠. 용의물권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세 개 묶어서 용의물권 그랬죠. 자, 근데 뭐예요? 그러면 임차권이요. 타인의 부선을 사용할 권리죠. 근데 그건 채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등기법에서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플러스 임차권 묶어서 용의권 그래요. 용의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의권. 등기에서 이제 새롭게 쓰인 용어입니다. 용의권. 그다음 이제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 대표는 뭐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죠. 요건 다 누가 다 알아요. 근데 저당권 요것도 처분행위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왜 처분행위일까요? 제가 돈 빌려오고 저당권 등기해줬죠. 변제기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죠.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당권도 대표적인 처분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표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자, 또 보세요. 첫 번째. 자,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 설정은 돼야 안 돼요? 일필지 일부의 전세권, 지상권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이제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어때요? 자, 누구 불렀어요? 내 토지 절반 사세요. 그러면 어딘지 알아야 몰라요. 특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먼저 분필 먼저 해서 그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필지에 일부인 채로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권리의 일부. 권리 일부가 지분입니다. 자, 지분에 대한 용의권.
돼요, 안 돼요? 내 지분 저 절반 있으니까 저 절반만 살아.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봐요. 이제 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뭔가 오해하시는 게 가끔 있는데, 자, 이렇게 하세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A 지분은 빨간 점이에요. 보세요. 뭔가 하면 지분이라는 거는 지역을 쪼갠 게 아니고요. 점이에요, 점. 그러면 이 토지에서 요게 이제 노란 점이 A의 지분입니다. B의 지분 2분의 1이죠. 그럼 B의 지분은 빨간 점, 이렇게. 이게 지분이에요. 근데 봐요. 그러면요. 전체 토지에서 지금 A가 지금 노란 점을 절반 갖고 있죠. A가 C한테, 야, 요 토지에 내가 절반 지분 있으니까 절반만 집 주고 살아.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빨간 점 밟지 마라. 빨간 점 누구 거니까? 그 비거잖아요. 그게 지분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X. 앞으로 지분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지분은 지역을 쪼갠 게 아니고 점입니다. 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러고 지분이란 말은 지역을 쪼갤 수가 없다가 없다. 이렇게. 막 섞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또 이제 자,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 행위는 내 지분 팔아야지. 돼요, 안 돼요? 그건 돼. 이렇게. 이제 A가 B랑 싸웠어요. 내 지분 팔아야지. C한테 지분 팔면 이 토지 누구 거예요? 이제 B와 C의 공동 소유지.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 표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 박스가 우리 시험에는 매년 뜨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자꾸 잘라봐야 돼요. 자, 부동산의 일부인지 권리 일부인지 이렇게. 용의권인지 처분행위인지 이렇게.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보시고 그 책이랑 순서가 틀리죠. 책엔 요 처분이 앞이 있고 용익이 뒤에 있습니다. 또 그 책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 박스 꼭 기억하고 계시고. 자, 다 보여 앞에 있으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4페이지. 그 중간에도 박스 있죠.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과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요 박스도 별표. 요 박스도 이제 심심하게 시험에 등장하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몇 개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여기서 오늘은 그냥 왼쪽만 볼게요. 등기 대상인 물건. 첫 번째 이제 자, 도로 나와 있죠. 도로 등기합니다. 도로 등기 왜 할까요? 토지니까. 아, 지금 나왔잖아요. 등기 대상은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이라고. 도로도 토지 아니에요. 등기해야지. 뭐 방조제 나와 있고요. 뭐 유류저장 탱크도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유류저장 탱크 여기 뭔가 하면 그 주유소 뒤뜰 가면 큰 기름 탱크 있죠. 그게 유류저장 탱크예요. 요거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은 아니지. 근데 봐요. 유류저장 탱크예요. 토지에 정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돼 있죠. 지붕 있어요, 없어요? 지붕 있어. 유리장 탱크 이렇게 땅에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지붕 아니에요? 지붕은 꼭 이렇게 생겨야 한다. 이런 법 있어? 이게 지붕이잖아, 이게 그냥. 그럼 이제 벽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등기법 파트에서 우리는 건물을 등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만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건물의 외관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 외관이 뭐다? 요거예요.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건물의 외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건물만 등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의 외관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없어 하천은 체크하고요. 하천이 이제 느낌이 올해 시험에 하나 단독으로 뜰 수 있어요. 하천도 이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또 봐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요거는 건물 외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이죠. 정착이 됐고, 지붕 있고, 벽도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건물의 외관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일로. 요 사일로는 뭔가 하면요. 목장 가면은 건초 보관하는 창고 있죠. 그걸 사일로라 불러요. 건초 보관하는 창고. 창고니까 건물 외관이
있죠. 그 다음 이제 비각. 자, 비각은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자, 강화문 가면 교문고 있죠. 교문고 앞에 행간보도 앞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보세요. 비석이 이렇게 있어요. 기단이 이렇게 있고요. 비석이 이제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이제 요 비석의 글씨가 바람이나 비에 깎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을 져놔요. 이렇게. 이렇게. 그 강화문 교문고 바로 앞에 있어요. 봤어요? 이게 비각이에요. 그럼 보세요. 비각인데 건물 외관이 있잖아요. 정착 됐고 지붕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11월 달에 몇 번 강화문을 갔다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하도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탑의 이름을 봤더니 고종 황제 무슨 기념비 이런 거 쓰여있던 것 같아요. 여기 비각입니다. ting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또 자 건축물장의 대장에 자 줄그세요.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 컨테이너 구조죠.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딱 샀어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인데 자, 창문 딱 뚫고 출입구 만들고 요새 컨테이너 박스를 산에 탁 얹어놨어요. 산에다가 딱 우리 집 이렇게 하면요. 이거 등기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 정착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장에 조적조라고 돼 있죠? 조적조란 말이 포인트예요. 조적조란 말이 그 조적조란 말이 집안 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조적조 그다음 미시죠? 그리고 컨테이너 구조니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 보는 거예요. 외관이 있냐 없냐를. 그다음 또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자 보세요. 경량 철골조고 경량 패널 지붕인데 가운데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어진 거 엔드예요. 엔드. 그래서 경량 철골조의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이다. 이거 이제 우리 흔히 알고 펜션이 있죠. 펜션이 이런 구조예요. 펜션. 당연히 등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자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고용 부분 줄 그어놓으세요. 규약상 고용 부분. 그럼 이제 거기 규약이란 말 돼 있죠. 그 규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요 이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 만든 고용 부분입니다. 그 아파트에 이제 규약상 고용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입니다. 요것도 등기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약상 고용 부분. 그 다음 이제 자, 그 밑에 두 개는 똑같은 지문이에요. 독립된 구분소 위에 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실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공용주택에 지하 주차장 되어 있죠. 자, 네, 집 하나 보세요. 자, 혹시요 주차장을 딱 가시면 지하가 주로 이제 주차장이죠. 아파트 가면요. 근데 그 주차 공간에 몇 호거라 쓰여 있나요? 강남은 달라요. 강남은요 쓰인 동네도 있고 안 쓰인 동네도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뭔가 한번 봐요. 이제 요즘 가장 뜨는 데가 서판교 지역이에요. 서판교 보세요. 서판교 지역을 딱 하면요. 그 판교가 서판교 책에 많은 게 빌라촌이 많아요. 딱 가면요. 이렇게 입구에 총경찰이 딱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요 사람 인터폰을 때려요. 자, 누구 아십니까? 안다 그러면 들어가요.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분증 맡기고 그러고 들어가요. 뭐가 또 A씨가 또,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요. 지하 주차장을 딱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 쓰여 있어요. 101호, 102호, 101호, 101호, 102호, 102호, 102호 이렇게 쭉 쓰여 있어요. 숫자가 다. 그러면 지하실인데 주차장인데 세 칸은 101호 거예요. 세 칸이 102호 겁니다.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1호가 차가 4대고 102호가 2대예요. 그럼 102호 주인이 요거 한 칸 돈 받고 임대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근데 우리 동네 이런 거 없어. 아무나 되는 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등기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요 지하실을 따로 등기한 게 아니고요. 그 등기부 딱 떼보면 표제부에 쓰여 있어요. 표제부에다가 지하실 몇 제곱미터 있으면 이게 쓰여 있어요. 따로 등기한 게 아니고. 101호 등기부 딱 떼보면 101호 등기부 표제부에 쓰여 있습니다.
지하실 얼마 있음 이렇게. 이런 경우는 등기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때는 등기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서판교적에 이제 무슨 빌라를 갔더니요. 전직 총리가 몇 명 살고 있는 그런 빌라예요. 전직 총리가 몇 명 살고 있는. 갔더니 지하실 정도에서 이제 차를 주차를 딱 했는데 태어나가지고요. 외제차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외제차인데 우리가 모르는 외제차. 그런 거 말고 막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말고 흔히 보는 거 말고. 그래서 막 하도 신기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얼쩍얼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또 뭐야? 한참 보다 얘는 또 얘가 걔구나 막 이제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뛰어내려왔어요. 두 명이 뛰어내려왔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그 카메라 다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 이제 흔히 보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서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점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독립된 구분 소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아파트 자체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개방형 축사라고 돼 있고요. 자, 보세요. 축사도 한번 보세요. 축사를 짓는데요. 지붕을 딱 만들고 벽으로 딱 막아버리면 통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짓고 중간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놔요. 기둥만 이렇게. 그럼 요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외관이 없죠. 이건 법률이 따로 있어요. 특례법이. 개방형 축사에 등기하는 특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으로서 등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가로 속에 이제 특례법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런 이제 물건들을 막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그럴 실익은 없고 대신에 이제 따져보셔야 돼. 등기할 대상은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는 문제가 없고 건물인데, 그래서 건물은 건물만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을 요한다. 이렇게 그렇게 떠올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뜨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 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등기할 권리 나와야죠.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자, 민법이 뭐예요?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근데 봐요. 그럼 이제 민법에는 크게 5개 파트가 있습니다. 원래 민법에는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친족, 상속은 빼야죠. 우리 3개 공부하는 거죠.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요 3개를 묶으면 정의를 그렇게 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아까는 생활관계, 걷게. 줄었죠. 재산관계, 이렇게.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 근데 다시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3개를 묶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이 뭐예요? 만소리 하겠어. 재산이?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하. 재산이 물건과 채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3개 묶었잖아요. 근데 민법 총칙은 독자의 영역이 없죠. 얘는 민법에 흐르는 공통적인 엑기스 부분이에요. 빼내고 그럼 이제 물권과 채권이 2개 있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에요. 그럼 봐요. 이제 그럼 재산이 물건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그러면 자, 물건이 뭐예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근데 봐요. 이렇게요. 물건은 정확히 정의하면 이렇게요. 요거는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 그래서 절대권 그랬어요.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요거는 상대권이에요. 그럼 권리가 절대권, 상대권이 2개 있는데 어떤 권리를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등기하는 거예요. 186조 그래서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인데 다시. 자, 그럼 이제 물권법을 딱 가면
권리가 이제 8개가 쭉 나와요. 8개. 제일 먼저 물건 뭐와 뭐로 분류한다. 소유권 벗어나면 안 돼. 그렇지. 제일 처음에 점유권과 본권. 다시 이제 본권은 뭐와 뭐로? 소유권과 제한물권. 다시 이제 제한물권은 뭐와 뭐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다시 이제 용익물권은 뭐? 지지전. 어쩌고 긴 걸 다 하고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이제 담보물권은 유질적, 유치권, 질권, 저당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세요. 물권법 파트는 제일 먼저 이렇게 권리가 분석이 돼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 봐야죠. 그럼 하나. 처음에 이제 민법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예요. 점유권이 제일 어려워요. 도대체 감이 안 잡혀. 이유가 있어요. 점유권 저거는 독일 민법을 그냥 우리나라로 갖고 온 거예요. 독일 민법을. 우리랑은 독일하고는 관념이 안 맞아요. 보세요. 이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야,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 가지고 있더라 말해주면요. 우리 습관적으로 그래요. 소유자가 보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거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권리가 있냐 없냐가 본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개념이 달라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이제 본권은 다시 이제 뭐가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또 보세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이 소유권이 물건에 대한 완전한 권리죠. 자, 그러면 소유권자는 목적물을 이제 목적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죠. 그럼 봐요. 그러면 소유권에 권능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권능이라는 게 권리 내용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목적물을 이제 사용, 수익, 이제 처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물건에 대한 완전한 권리입니다. 근데 소유자의 권능을 제한을 시키자. 이게 제한물권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다시, 소유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 요거를 제한을 시켜서 3자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하자.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용익이란 말이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이제 용익물권. 얘들은 제3자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게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또 소유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죠. 근데 처분 권능을 제한을 해서 처분 권능을 담보로 한번 사용해보자. 이게 이제 담보물권입니다. 이렇게. 담보물권이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제 권리가 분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분석표는 반드시 겨우 계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뭔가면 이게 지금 점유권인데, 여기 이제 물권인데, 요거를 등기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자,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점유권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유권은 해야지. 용익물권, 지지전 다 등기해야지.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안 하죠. 안 하지. 질권 안 해요. 흔히 질권 그러면 이거는 동산질권을 떠올리셔야 돼. 동산질권. 동산이니까 등기할 수가 없지. 저당권은 등기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등기하는 권리 물권에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 등기할 수 있는 등기하는 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데 이제 여기서 질권도 등기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권리질권 그럴 거예요. 그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질권 그러면 X 이렇게. 첫 번째. 그럼 또 이제 채권은 요거는 사람에 대한 권리, 상대권이에요. 채권은 원칙은 등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채권도 등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임차권. 그다음 이제 판매권.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르세요. 이제 등기할 권리, 물권과 채권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분류합니다. 물권은 등기해야 하는 권리예요. 186조. 근데 채권은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채권은 이제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기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있는 박스 한번 딱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뭐 권리 파트는 뭐 지금은 크게 막 뭐랄까요 출제 비중이 빈번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뜻만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 자, 저 보세요. 이 권리 변동 파트인데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보세요. 타이틀이 등기할 권리 변동 나왔죠. 여기를 두 개로 잘라요. 잘라서 여기를 실체법상의 권리 변동과 그다음 이제 절차법상으로 잘라요. 또 올라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자, 등기법 공부할 때 실체법이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민법. 여기는 뭔가 이제 여기는 민법에 관련되는 권리 변동입니다. 그럼 이제 절차법이 나왔어요. 무슨 법?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법. 여기는 부등급에 관한 권리 변동. 이렇게. 그런 걸 잘라야죠. 이렇게. 자, 또 한번 보세요.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실체법상, 민법상이죠. 그러면 민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 186조 적용되는 거. 또 민법 이제 187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부등법에는 하나 있습니다. 부등법 3조 이렇게. 그래서 세 개가 이제 비교가 돼야 돼요. 이제 좀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민법 186조예요. 여기는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여기가 이제 186조. 이렇게 해서요. 자, 법률 행위가 뭐예요? 왜 그냥 계약이죠. 그럼 이렇게 돼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봐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단순히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뭐까지라? 등기까지. 그래서 등기를 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가 이제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다른 말로 그렇게 했을걸요? 성립 요건주의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계약 플러스 등기까지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원칙 조항. 그럼 이제 요거랑 구분되는 게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법률 규정 그래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언제는 등기라? 처분 실제. 처분할 때. 처분이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죠. 이거 다른 말 그렇게 불러. 처분 요건. 처분 요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186조가 원칙 조항이에요. 원칙. 자, 우리나라 법률 행위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까지 해라? 등기까지. 그래서 등기를 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권리가 변동한다 그 뜻이고. 그러면 이제 기억하세요. 187조는 여기는 법률 규정 그래요. 근데 요 얘가 한번 쭉 나와야 돼. 자, 보세요. 얘가 이게 상속, 자,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다음 기타. 자, 한번 보세요.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언제는 등기라? 처분 시에는 등기라. 그럼 봐요. 그럼 얘들은 뭔가 하면 얘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봐요. 이유가 있어요. 상속이죠.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사망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아들 을인데 보세요. 그럼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죠. 이유가 있어요. 봐요. 그러면 갑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도 을이 등기를 해야 소유자 이렇게 하면요. 죽은 사람은 소유가 될 수가 없죠. 그 을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려요. 그럼 나는 직업이 필요 없죠.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 되지. 누가 죽었대. 막 집으면 다 내 거예요 그냥?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상속에서는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제 그럼 갑과 을 중에 피상속인은 누구? 갑. 상속인이 을. 자, 이게 지금은 구분이 돼. 공부를 안 하면. 근데 이게 공부를 이제 많이 하면 헷갈려요. 피상속인 이렇게 하잖아요. 상속을 당하는 사람, 이러다 어느 갑자기 이게 상속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 버려요.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피상속인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피 흘리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갑이 누구? 피상속인. 을이 이제 상속인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자, 을 얘는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 누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다른 말로 이제 상속 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문제가 이 상속은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시험 내야 하는데 낼 이유가 없지. 그래서 요즘은 상속은 좀 뜸하게 물어보고 요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유증이라는 걸 주로 물어봐요. 유증은 뭔가 하면요. 보세요. 갑이 유언을 딱 해요. 자, 내가 죽거들라. 자, 을병에게 내 재산을 절반씩 나눠주겠다. 절반씩. 요거는 보세요. 그럼 지금 이겠죠. 내가 죽거들랑 절반씩 그랬잖아요. 요거는 을과 병이요. 갑으로부터 뭐 받을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요거를 포괄유증 그래요. 포괄유증. 포괄적으로 좋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다시요. 갑이 유언을 딱 해요. 내가 죽거들랑 을에게는 어디 있는 토지를 주고 병에게는 어디 있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죠. 요게 뭐다? 요거는 특정 유증.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럼 제가 유증이란 말이 뭔가 하면요. 유언으로 하는 징여예요. 내가 죽거들랑 누구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써요. 첫 번째 이제 포관리증 그랬죠. 을과 병이 나눠라. 2분의 1씩 그랬죠. 그러면 을과 병은 갑으로부터 뭐 받을 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여기가 포관리증은 상속과 똑같이 취급해줘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두 가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불효예요. 갑이 사망을 하면 취득합니다. 등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을한테는 토지를 주고 병에게는 건물 줬죠. 목적물을 딱 정했죠. 요거는 징여예요. 징여는 법률행위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이건 등기를 요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세요. 이렇게 용어 중개하세요. 포괄유증, 특정유증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증을 예를 들면 또 가끔 이렇게 질문하러 오세요. 자, 유증 이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요즘은 꽤 많습니다. 요즘은 꽤 많아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자, 혹시 그거 아세요? 황혼이혼 아세요? 황혼이혼이 뭐예요? 늙은 사람이 늙음악하게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황혼이혼이요. 제가 오해하죠.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유증과 꽤 관련이 깊어요. 꽤 사건이 있어. 보세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갑인데요. 이제 갑이 유언을 딱 했어요. 자, 내가 죽거들라. 자, 내 전 재산을 꽃다방 미스 김이라. 미스 D가 나눠 가져라. 이게 뭐예요? 이게 포괄중이야. 근데 할아버지가요. 연세가 80이 넘었어. 그리고 재산이 한 100억쯤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는 부인이 을이 있고요. 자식이 이제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BC가 이제 알았어요. 유언을 그렇게 한 거. ABC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보세요. 이렇게 유언을 이렇게 하고 갑이 죽잖아요. 그럼 전 재산은 넘어갑니다. 이게 유증이에요. 근데 이제 ABC가 미리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 꼬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혼하라고. 소송하면 뭐해? 끝인나 해. 이혼 왜 해? 그 재산 분할하려고. 이 항원이혼이 꽤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포괄적 나오면 떠올리세요. 꽃다방 미스 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증이 심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문제되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유증.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상속보다는 유증파가 더 비중이 높아요. 자, 기억하세요. 포괄유증은 자, 2분의 1씩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때는 갑이 사망을 딱 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는 변동합니다. 다 넘어가요. 근데 이제 자, A한테는 토지를 주고 B에게는 건물 줬다. 이거는 특정 유증 그랬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징여예요. 징여는 법률행위가 뭐 해라?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칭계가 돼요. 명칭. 그래서 뭐고 이런 용어들 우리 나중에 한 2주 후에 나올 거예요. 강론 파트에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수용. 자, 보시고 이제 그러면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딱 하겠다. 그럼 국가는 이 토지에 이제 보세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왜 그럴까요? 뺏어갔어. 맞죠? 봐요. 뭔가 하면 지금 수용이란 말이 갑의 토지를 국가 강제로 뺏어갔죠. 뭔가 하면 국가가 그럼 갑한테 보상금 많이 주면요. 등기 잘 해주겠죠. 보상금 조금 주면 그 꼴은 그걸 못 본다고. 그래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은 수용한 날 또는 수용의 시기에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수감합니다. 이렇게. 뭐 책에 줄 거놓으세요. 거기다 있어요. 책에 206페이지. 거기 양가리 번에 이제 공용징수 나와 있죠. 수용이고 거기 동그라미 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수용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용한 날 그런가 또는 그렇게 해요. 수용의 시기.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판결이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판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판결. 자 고개 드시고 자, 오늘은 들어놓으셔야 돼. 우리가 흔히 판결 그러면 요 판결은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다음 이제 형성 판결.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확인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집한 보세요. 이행, 형성, 확인. 자, 한번 쭉 들어놓으세요. 자, 이행 판결. 가장 흔한 판결인데 이렇게 합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그럼 봐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집을 했죠. 이제 을이 갑한테 얘 그만 등기 넘겨 이렇게 합니다. 이 갑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보세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줬는데 갑이한테 등기 안 해주면 을 혼자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원래 공동 신청이니까. 그러면 협력 안 하니까 을이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야죠. 그럼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이렇게 해요. 법원은 크게 세 개를 따져봐요. 첫 번째가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두 번째가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가 대금집이 있냐 없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서 판결 나와요.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여기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봐요. 이행 판결인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을 얘는 이제 언제부터 소유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보세요. 판결이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187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하기 때문에 얘는 제외. 이렇게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 형성 판결 보세요. 형성. 형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거지. 자 봐요. 대표.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그러면 봐요. 공유물인데 공유물 분할의 원칙은 누가 합니까? 원칙은 A, B가 협의로 잘라야지.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토지가 이제 공유인데 공유 토지가 분할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협력이 힘들어져요. 협의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둘이서 법원에 딱 가요. 시험 얘기해요. 법원에서는 이제 토지를 조사한 후에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이렇게. 그럼 봐요. 기존의 소유권은 A, B의 공유죠. 근데 판결에서 여기는 A 거, B 거를 잘라줬죠.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법률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형성 판결입니다. 법률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A, B 소유권, 이 소유권은 언제 단독 소유로 바뀔까요? 이거는 판결이 확정된 때, 확정이 되면 그때는 분필 안 해도 소유권은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럼 봐요. 그러면요. 형성 판결 여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187조에 포함되는 판결입니다. 이렇게. 형성 판결. 이렇게. 또 이제 확인 판결. 요 다음 이제 들어오세요.
확인 판결 이런 거지. 예를 들어둬요. 자, 보세요. 갑소유의, 자, 갑이요.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을 하면 요 갑은요, 보세요. 보존 등기 해야 소유자,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소유자. 그렇죠? 원시 취득이죠?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갑이 건물 딱 전화왔어요, 이제. 살고 있어요, 그냥. 자,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의리 가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딱 해버렸어요. 보존 등기를. 그럼 봐요. 그러면 을명의의 소유권 보존, 요 등기 요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봐요. 건물 갑이 졌죠. 근데 갑이 등기하고 있는데 을이 몰라서 등기했죠. 이거 무효인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인데 문제가 온 거면 현재 갑의 건물에 지금 을이 등기해놨잖아요. 갑이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제 갑이 법원에 가야 돼요. 이렇게 신청을 딱 해요. 이 건물 내가 줬는데 을이 등기했다. 을의 등기 좀 지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은 제일 먼저 이 건물 이거 누가 줬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정말로 갑이 졌어요. 확인해 보니까 판결 나와요. 첫 번째, 위 건물은 갑이 신축하였으므로 갑의 소유자물로 확인한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판결 가져와서 이제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갑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첫 번째요. 위 건물은 갑이 신축하였으므로 갑의 소유물을 확인한다 그랬죠? 여기 확인 판결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럼요. 갑 얘는 판결 때문에 소유자가 된 거예요? 원래 소유자예요? 원래 소유자예요. 그럼 확인 판결 쟤는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판결이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중요한 게 이 판결은 나올 때마다 종류가 바뀌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 187조 187조에 나오는 판결, 이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다? 요거는 형성 판결입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보시기 하시대. 또 하나 이제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의 대표가 뭐가 있다? 요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이제 권리 변동 시기는 언제? 판결이 확정된 때. 확정된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겨우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뭔가면 요 파트가 시험 보러 하시면요. 민법 시험에 굉장히 잘 떠요. 거의 매년 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경매. 경매는 또 잘 아세요. 경매. 경매에서 자, 여보세요. 경매 요거는 공경매 할게요. 공경매. 국가가 가냐는 공경매. 또 이제 그리고 경매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언제? 그렇죠.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근데 이제 하나 문제. 그 책에는 이제 뭐라고 돼 있죠? 매각대금을 두 번째 보시면 다 낸 때라고 돼 있죠? 다 낸 때예요. 요거 개정된 거예요. 옛날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그랬었어요. 완납이 한글로 바뀌었어. 다 낸 때. 여기 3년 전에 바뀐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은 다 낸 때 이렇게.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세요. 186조 원칙이에요.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효력 발생 요건. 187조는 예외 조항이죠.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 언제는 등기라? 처분 시에는 등기라. 그래서 처분 요건 이렇게. 얘가 쭉 나와야 돼.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돼 있고. 자, 기억하세요. 187조 나온 판결.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거는 형성 판결. 그럼 이제 형성 판결 대표는 공유물 분할 판결. 또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5번에서 기타 법률 규정되어 있죠? 몇 개 체크하고 갈게요. 일단 1번 지문은 좀 체크해 놓으세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또 하나 이제 공유수용 매립. 이게 흔히 말하던 그거예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 보세요. 이렇게 써요. 그럼 갑이 건물을 처음 졌다. 그럼 갑은 보존 등기해야 소유자, 보존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예요.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그걸 취득합니다. 그 다음 쭉 가서 8번하고 10번을 묶으세요. 8번과 10번.
8번에 보시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인권 소멸 체크하고요. 10번에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체크하고. 자, 칠판 보세요. 이제 그럼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갑소유 건물입니다. 자, 갑은 소유자. 근데 이 건물에요,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다음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자, 갑은 소유자고, 갑의 건물에 을의 전세권, 병의 저당권이 있더라.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거 보세요. 여기 돼 있고, 그럼 이제 시간쭉 흘러서 전세권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다, 안 해도 무효다. 안 해도 무효예요. 기간 만료로서 원인 소멸했으니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또 보세요. 저당권자죠. 근데 그 위에 갑이 형한테 변제했어요. 변제를 하면 병의 저당권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요것도 안 해도 무효예요. 변제를 하면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기본감은 자, 기억하세요. 중요한 기본감은 말소 등기는 보세요. 말소 등기는 이렇게 원인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기본감 말소 등기는 하나의 확인 차원이지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니까 묶어놓으셔야 돼. 다시요. 그래서 이제 용의권에서 기간 만료했을 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이거는 원인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고, 말소 등기는 이제 하나의 확인 차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또 보세요. 그 밑에. 자, 11번. 자, 부동산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 부동산이 멸실했습니다. 보세요. 자, 갑은 소유자고, 을은 전세권자, 병은 저당권자예요. 근데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다 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존속 소멸. 소멸했죠. 그러면 을의 전세권, 병의 소유, 저당권, 존속 소멸. 이것도 소멸입니다. 뭔가 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전세권에 보는데 전세권은 요거는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이에요. 또 저당권도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뭔가면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근데 혹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갑의 건물이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어. 화재보험금 나왔죠. 그럼 을이나 병이 내 거다, 손대지 마, 그럴 수 있죠. 그걸 뭐라 불러요? 그게 물상대위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 보세요. 근데 을, 병이 무슨 권한으로 물상대위를 해요? 권리 소멸했잖아요. 조세권 소멸했잖아요. 저당권 소멸했잖아요. 뭔가 권한이 있어야 권리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치. 다시 보세요. 거기 11번을 딱 보면 11번에 부동산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이에요? 물권 소멸이에요? 그치. 물권만 소멸한 거예요. 채권은 살아있어. 채권은. 자, 을. 전세권자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 살아있어요. 또 병이죠? 저당권자죠? 피담보 채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부동산이 멸실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물권만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에 기해서 이제 물상대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 다음 장 가시죠. 그 다음 장 이제 208페이지. 자, 3절. 자, 보세요. 여기 두 개 했어요. 절실제법 186 양자 비교. 그럼 이제 절차법 나와야죠. 절차법.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법상 권리 변동. 근데 여기가 절차법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부등법 3조에 있습니다. 부등법 3조. 자, 잠깐 보세요. 이제 앞에 두 개는 이제 민법상이에요. 실제법이니까. 절차법은 부등법이고. 여기 문제 뭔가 하면 절차법상 권리 변동인데 부등법에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권리에 나오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권리에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등기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묶으세요. 6개 묶어서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하세요. 보설이 변소처. 6가지예요. 이게 이제 자, 다시요.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뭐가 있다?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요게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입니다. 보설이 변소처.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보존. 요 보존은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보존 등기는 부동산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야. 그래서 보시고 이제 한 잠깐 되고 원시 취득이니까 이제 요건 어차피 소유권 외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소유권만 대상입니다. 그럼 설정. 설정은 뭔가면요.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포인트예요. 체크하세요.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당사자 계약으로 처음 만드는 거 이게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물건이 설정 등기예요. 제한 물건. 그럼 이전은 이거 체크하세요. 권리 주체 변경이라는 말. 자, 이전에서는 보시면 그 가로 속에 권리 주체 변경돼 있죠. 양가로 3번. 이전 끝에 가로 속에 첫 번째 줄. 자, 이거예요.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권리 주체 변경이에요.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전. 그다음에 이제 변경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나왔죠. 이렇게 했어요. 그건 변경 경정은 이렇게 했죠.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일 때는 변경 등기했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그러면 여기서 이 변경은 우리 흔히 말하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를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광의의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변경. 그다음 이제 소멸. 이 소멸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소 등기랑 멸실 등기 나왔죠. 말소 등기는 이렇게 했어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말소 등기. 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소멸은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묶어놓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처분 제한. 요거 이제 보시고 자, 처분 제한하고 줄만 좀 걸어놓을게요. 자, 209페이지 처분 제한. 1번. 자,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 가지는 주세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을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처분의 제한. 그 제한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제한. 이렇게. 그다음에 그 옆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다. 종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앞으로 처분 제한 나오면 자꾸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일단 그렇게 체크하시고 2번, 3번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강론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칩 하나 보세요. 그럼 지금 나온 게 이제 등기 대상인데 요 등기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죠.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물건. 두 번째 등기할 권리가 있고 또 권리 변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시험 내는 방식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등기할 물건이 있죠. 요 파트는 시험 보러 하시면 우리 시험 문제로 떠요. 등기법 시험에. 매년 뜨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물권 중에 그 요 박스. 아까 박스 또 하나 있었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없는 물건. 그 박스 두 개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이제 출제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다음 이제 권리 파트는 지금은 좀 뜸해요.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권리 변동. 요 파트는요. 시험 보러 가시면 여기 있는 사항들 요게 시험이 거기로 나와요. 민법 시험에 보통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앞으로 이제 아마 등기법 수업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등기법 수업을 잘 들어보면요. 민법 선생님이 이제 등기법 수업을 잘 하다가 민법 수업을 하다가 등기란 말이 나오면 슬그머니 책을 넘길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오늘이랑 다음 주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수업은 분명히 제가 하는데 시험 보라 민법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좀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요. 요 총칙 파트 여기는 뭔가 하면 민법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숙제 있어요. 자, 숙제 집에 가시면 민법책을 보고 오셔야 돼. 민법책에서 물권법 총론 부분 거기를 보시면 거기가 이제 총론 파트 거기가 이번 주 다음 주 수업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한번 쭉 보고 오세요. 민법의 물권법 총론 부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수업한 부분이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면 책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이제 또 이제 자 오늘 내일 고생하세요.
이틀 고생하면 또 길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